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철회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 막건론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S&P와 나스닥 지수 모두 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 가운데에서 시장이 좋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감 협상 시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주에는 더욱더 부산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곧 이어서 이 무역 협상 소식이 쏟아질 것이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일본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강하게 가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고요. 또 여전히 파월 의장에 대해서 날을 세우고 있는 그런 트럼프입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파월과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기느냐의 게임이 이제 다다르고 있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마감 증시부터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3대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0.63%, 나스닥은 0.47%, 그리고 S&P 500이 0.5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S&P 500과 나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또다시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고요. 그 이면에는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이 재개된다는 소식에 이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준 3대 지수였습니다. 자, 다우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상승 출발을 했었지만 장 중반 들어서는 약간의 관망세가 나왔습니다.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에 대규모의 무역 협상 결과가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했었지만 이내 이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졌고요. 또 오늘 나왔었던 이런 매크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밤사이에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희 히트맵을 통해서 한눈에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초록불이 켜진 경우에는 상승이고요. 빨간불이 켜진 경우에는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군데군데 이 빅테크들이 초록불을 켰는데 주로 이제 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이제 주로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프트웨어 쪽이 파란불을 켰고요. 대신에 이 아마존과 이 통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약간 하락불이 나오는 그런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가장 먼저 테슬라 이 V4 슈퍼차저를 중국에서 출시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주 발표 예정된 2분기 인도량 이 상당히 전년비 대비해서 크게 20%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밤사이에 이 BBB 관련, 이 감세안 관련 이슈도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이 드디어 본격적인 표결에 돌입했는데요. 관련해서 이 전기차 세제 축소 우려, 그리고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이 상승 모멘텀이 되지 못했다는 실망감에 오늘 1.84% 하락 마감했고요. 반대로 엔비디아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0.08% 장 막판 들어서 약간의 상승분을 이렇게 반납을 했지만요. 이 그래도 장 시작 초반에 음전했던 것에 비하면 초록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호재로 작용이 됐었고요.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 이어서 보여줬었는데요. 메타의 경우에는 0.61% 올랐습니다. 자, 이 된 아이브스가 이어서 이 엔비디아에도 AI 수요 급증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클럽에 입성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메타에 대해서는 메타가 이 슈퍼 인텔리전스 그리고 캐나다 디지털세 철폐 그런 소식에 이어서 함께 수혜주로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외에도 오늘 양자 컴퓨터도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신재생에너지 이쪽에서 약간의 현재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선 이 감세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눌려가는 게 맞는데요. 하락, 조정을 받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도 이 수입하는 것에 비해서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게 되는 이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강세를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분위기 속에 밤사이 매크로 지표들 어떻게 흘러갔을지 가장 먼저 국제유가부터 만나보시죠. 자, 밤사이에 WTI 아직까지는 이 8월 들어서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할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현재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역박권에서 머물고 있는 WTI 여전히 65달러 선에서 큰 변화는 없고요. 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 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할 정도로 달러의 약세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직접 손편지를 보냈는데 역시나 내용은 금리 인하를 빨리 시켜라. 우리는 1%까지 금리를 인하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또 여기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가 올해 첫 금리 인하 시점을 기존에는 12월로 잡았는데요. 9월로 대폭 당겨 잡았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련 발언들을 좀 보여줬는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에 금리 인하를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안 치겠다. 또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 역시도 계속해서 이 차기 의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 보였고요. 달러 인덱스도 어느덧 96 중반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지표는 이렇게 영향이 크게 미치진 않았는데요. 이 시카고 여는 PMI가 나왔습니다. 이 제조업인데요. 40.4. 50 이하면 이 축소 국면, 위축 국면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위축되다 못해 부진했습니다. 예상치 42.9를 좀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월치보다도 상당히 좀 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19개월 연속 현재 시카고 연은 PMI 같은 경우에는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꽤나 장기화된 위축 국면이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무버 세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역 협상 기대감, 두 번째는 트럼프 감세안이 이제 표결 절차, 상원에서 이제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세 번째는 이 파월을 맹비난하는 자필 편지까지 이것 때문에요. 올해 이제 금리를 3회 인하할 확률이 한 달 전에 29%에서 벌써 49%, 거의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어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이 무역 협상 기대감 강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가장 화살을 받았던 건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어제 같은 경우에도 7번째 협상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트럼프가 밤사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합니다. 25%의 자동차 관세를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이어서 쌀에 대해서도 우리 쌀을 사가지가 않는다. 일본은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거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상당히 현재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옆쪽을 보시면 현재 이 일본이 무역 적자가 가장 큰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 7위권에 머물러주고 있는데요. 이 중에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죠. 다음은 바로 우리가 타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2024년에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593억 달러. 근데 그중에서도요. 82%가량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상당히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여기에다가 반도체만 좀 추가를 한다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에게 이제 25%의 관세를 지속할 것이다. 이 차에다가 지속을 할 것이다. 이런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남겼고요. 또 이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밤사이에 계속해서 진전되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10%의 상호 관세를 수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역시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같이 가장 주요 핵심 산업에 있어서는 쿼터 면제를 요구를 중이다. 일정 부분까지는 이제 면제를 하고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포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유럽연합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일본 이외에도 계속해서 이
관련 추가적인 사항들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어제에 이어서 우리나라 관련 이슈는 크게는 나온 바가 없네요.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자, 이 상원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이죠. 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이 감세안에 대해서 이 표결 절차에 좀 돌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였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본격적인 법안 표결에 앞서서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또 표결을 진행을 하는 보트어 라마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첫 번째로 나온 이슈가요. 이제 트럼프의 바로 이런 신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화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공화당 내에서도 3표가 만약에 이탈이 될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3명뿐만이 아니라 8명이 이 바로 현재 시각 30일 어젯밤에도 반대를 하고 있었다. 이런 블룸버그의 계속해서 보도가 나와 있었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힌 톰 틸리스, 이 공화당 의원 등을 소셜미디어로 굉장히 강하게 맹비난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틸리스가 그렇다면은 나는 2026년 재선에 불출마하겠다,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요. 노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석을 민주당에게 그냥 공석으로 넘기는 꼴이 된 겁니다. 여기에 공화당 내부의 어떤 내분을 조장을 하게 되면서 중간 선거에서 상황 모두를 현재 민주당에게 내줄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까지 공화당 안에서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재정 적자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냐? 한번 옆에 있는 표를 보시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스에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맨 위에 있는 오렌지색 표가요. 바로 감세 법안으로 발생되는 10년간 지출 항목입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감세법이 통과가 된다면 10년 동안 이런 항목에 돈을 지출하게 될 겁니다. 라는 표인데요. 압도적으로 이 가장 첫 번째 tax extensions. 자, 감세 연장에 정말 막대한 5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기존 감세 조치들을 10년 더 연장할 때 생기는 예산 손실인데요.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아꼈을 때 이런 지출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savings. 앞으로 10년 동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아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역시나 메디케이드입니다. 이 기존 감세 조치들을 10년 더 연장할 때에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서 가장 먼저 크게 1조 달러 수준의 이런 돈을 아껴야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Green Energy, Environment, 친환경, 환경 관련된 그런 비용들입니다. 따라서 밤사이에 전기차도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을 보였었고요. 태양광과 풍력은 이게 수입이냐 아니면 완전 국산이냐에 따라서 약간 혼조되는 양상을 보였죠.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더라도요. 3조 달러 이상의 국가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시기에도 이 오렌지 색깔의 이 지출과 또 초록 색깔의 이런 예산을 아끼는 것에 따라서 이 돈이 비등비등하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너무 크게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3조 달러고요. 수혜를 입을 업종은 당연히 이 방산과 항공, 제조업, 금융까지는 수혜를 입겠지만 이 신재생 에너지, 의료보험, 전기차, 부동산까지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까지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파월 의장에게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밤사이에는요, 이런 자필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자, 보자면요. 이게 트럼프의 자필 메모인데 World Central Bank Rates, 각각의 국가들의 금리 현재 상황에 따라서 쭉 순서를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건데 미국은 상당히 아래쪽 노란 부분에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should be here, 미국의 금리 인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한다라면서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평소처럼 또 이번에도 늦고 말았다. 우리는 금리가 1%까지 떨어져야 한다. 또 이어서 베센트 재무장관까지 향후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파월 의장의 후임자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 앞으로는 달러가 약세를 보여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자. 우리는 교체를 반드시 해야겠다라면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밤사이 이슈들 3가지 살펴봤습니다.